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증시에 대한 흐름들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움직임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습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다우산업지수 214포인트 상승을 해서 36,799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210포인트 하락해서 15,622.72포인트 마감이었고요. S&P 500 3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4,793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는 조금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18포인트 하락해서 4,00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2위죠. 그리고 그 두 개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25%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결국 우리나라의 지수를 4분의 1 정도는 최소한 좌지우지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반도체 업종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종목들로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있었던 S&P 500의 종목 등락률들입니다. 어제와 또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찌 보면은 정반대되는 흐름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네모가 큰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올랐었던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네모가 작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락을 했었던 모습들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완전히 뒤집히는 모습들이었죠. 어제 3조 달러를 넘어갔었다라고 했던 애플이 일단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었고요. 반도체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지금 2.76% 정도 하락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어제 상당히 급등을 했었던,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좀 전기차, 2차 전지로 상승 종목들, 상승 섹터들을 도배시켰던 테슬라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일단 좀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AMD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상당히 하락폭들이 좀 컸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좀 이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을까에 대한 이슈를 찾아보다가 재밌는 기사를 좀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내용들은 사실상 어제 나왔던 기사이긴 했는데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독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기사가 하나 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올해 EUV 생산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세계 반도체 업체에도 충격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해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확대를 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문제는 ASML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세계 유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의 나노미터 수준의 어쩌죠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장비고 한 대당 이렇게 1,500에서 2,000원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TSMC, 인텔 세계 반도체가 ASML 생산 계획에 주목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좀 여기서 이제 좀 이런 생각들은 좀 드는 게, 이게 제가 좀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라고 좀 찾아보다가 이제 좀 발견하게 된 이런 좀 기사기는 한데, 결국 삼성전자에서도 이번에 시한 봉쇄령이 떨어지게 되면서 반도체 생산량들을 좀 조절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유일의 업체라고 하는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반도체주가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들 자체는 반도체 업종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 놓을 만한 하나의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흐름들은 오늘 하루 정도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흐름들이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미칠지 일단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뭐 포드, GM 같은 경우가 어제 움직임들이 그렇게 좀 뭐 테슬라에 가려져 있었던 거기도 하겠습니다만 썩 좋지는 않은 모습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포드의 움직임들이 저항선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픽업 트럭 생산 계획이 2배로 이제 확대됐다라는 기사가 일단 좀 나왔었는데 내용들도 일단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은 포드 자동차가 오는 2023년까지 F150 픽업 트럭 전기차 생산량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전기차 생산량을 거의 2배 늘린 연간 15만 대까지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연차에서 뭐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신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이제 기업들 자체가 생산량 자체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거죠. F150 라이트닝은 올해 포드가 출시할 전기 픽업 트럭으로 회사가 생산 계획을 2배로 늘린 것이 이번이 2번째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기차 이슈가 지금 포드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당초 생산 계획이 4만 대 가량이었는데 늘렸다는 거죠. 2배를 늘렸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지난달 주문행위 20만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예약을 받아 주문을 중단해야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단 이제 포드에서도 전기차 픽업 트럭들에 대한 반응들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테슬라는 전기차라서 전기차 어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빠졌지만 포드 11%대 강세들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또 이 전기차 이슈로 또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시장의 상황이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전기차주도 상당히 괜찮았죠. 2차 전지주들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 흐름들이 오늘 또 좀 지속이 될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테슬라는 워낙 좀 상징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반응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사실 테슬라가 일단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포드가 올라오고 있는 이슈들 역시도 이런 이슈들로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요것들은 조금 전기차들을 오늘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만 버텨주고 있던 한국 증시에서 또 다른 하나의 테마성들, 또 다른 하나의 대형주군들이 좀 자리를 잡아주면은 그래도 좀 가능성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일단은 좀 기대가 좀 되게는 만듭니다. 근데 현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낮습니다. 일단 그 얘기도 조금 이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파이낸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죠. 이 금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미국 금리가 어제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올랐습니다. 미국 30년물 금리 2%대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의 금리 자체가 좀 올라가겠죠. 이제 금리가 뭐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마진율이 좀 좋아지는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들에 대한 은행들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은행주들 올라오는 거죠. JP 모건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모습들이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1분기 중으로 그러니까 전망치에 대한 것들 하나 좀 얘기 드리면 1분기 중으로 10년물 금리가 2%를 넘어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시장의 흐름들은 결국 시가총액 대형주들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에 대한 영향이 국내 증시로 좀 미치지 않았습니다. 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좀 미칠 것으로 좀 전망이 항상 미쳐왔기 때문에 조금 고민은 좀 되는 국내 증시에 대한 약세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인 테슬라가 빠졌지만 포드가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 이 포드의 강세가 또 전기차 이슈에 의한 기사로 좀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서도 어제 있었던 전기차 이슈가 이어가는지를 살펴볼 필요성들은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 하나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미국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미국에서 나왔었던 지표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었거든요. 수치들을 한 번씩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를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서 요것들을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 제조업 지수가 그렇게 썩
우호적이다라고 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는 그렇게 좀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발표된 것들 한번 좀 볼게요. 수치들 한번 볼 텐데, 네, 여기 나왔죠. 이전치가 이거 좀 확대를 해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ISM 제조업 지수 지금 이전 발표치가 61.1이었고요. 예측치가 60.0이었었습니다. 58.7로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 항목들도 좀 살펴볼 텐데 세부 항목들도 다 좋지는 않아요. 일단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죠. 자, 이제 구매자 지수는 여기 있고 세부 지수로 보면 물가 지수도 지금 82.4였었는데 예측치가 좀 감소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8.2로 또 떨어졌고요.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 또한 이전치보다 하락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뭐 고용 지수가 조금 더 좋아졌던 것 같기는 해요. 고용 지수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결국 근데 이러는 가격 지수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안 좋아지고 신규 주문 지수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제조업체들에 대한 가격 결정력이 좀 없다라는 것들로 해석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흐름들이 조금 시장에도 그렇게 좀 좋은 영향들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정도 흐름들로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었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투표권은 없습니다. 투표권 없는 사람이에요. 미네폴리스 미국 연방은행, 그러니까 지역 연방은행 총재가 올해 금리 인상 2회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회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얘기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FOMC에 있는 그 위원들, 연방공개위원회 사람들에 대한 컨센서 자체는 지금 금리를 이제 올린다라고 일단 좀 보고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펙 벌써 이제 8시 58분 뭐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이제 좀 한번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결국 이제 오펙도 지금 2월에도 기존 하루 40만 배럴 증산 방침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배럴 이게 증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유가에 대한 부담 요인들로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지금 전일자 유가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1.2% 상승을 해서 76.99불까지 배럴당 76.99불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결국 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들은 일단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지금 이슈가 계속 시장을 좀 뒤흔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코로나 이슈도 좀 살펴보면은 글로벌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느는 것이 맞습니다.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느는 게 맞는데 사망자 수가 일단 좀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쪽 뭐 블룸버그나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기사들 나오는 것들 좀 종합해 놓은 것들을 좀 보면은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는 점점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미국에서도 신경 크게 쓰지는 않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코로나 이슈보다는 이제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시장이 뒤흔드는 하나의 팩터들 자체가 이제는 그 코로나 이런 것들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금리, 그러니까 FOMC 쪽으로 향방들이 눈이 좀 이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해볼 필요성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출발 상황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5.63포인트가 65포인트 이제 좀 하락을 한 모습들인데 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6.5포인트 하락을 해서 298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3포인트 하락을 해서 1028.26포인트로 이제 시작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소폭의 약세에 대한 흐름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움직임을 살펴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보합권이거든요. 전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었고 뭐 AMD,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도 빠졌던 거에 비하면은 선방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좀 많이 빠지고 있었던 종목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수에 예측하는 데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게 현대차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흐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받쳐줄 수 있는 흐름들 정도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 흐름들을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들 아직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고 오늘 정도 박스권 상단부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해줘도 다음번 지수, 그러니까 내일 혹은 다음 주 지수를 예측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도움들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좋은 모습들로 나와주고 있다는 것들은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들을 조성할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는 관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현대모비스, KB금융, SK이노베이션 좀 상승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종목들이 오늘 또 이어져 나가주고 있다는 것들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유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던 모습들이었는데 SK이노베이션, SO일과 같은 종목들 올라갔었던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같이 유지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지수가 좀 편해질 수 있는 상태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코스닥, 셀트리온, 에코프로 BM, 펄어비스, LNF 뭐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더 이상 빠지면은 코스닥은 너무 안 좋아지는 자리거든요. 이미 좀 안 좋아지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는 시작을 한 상황인데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죠. 더 이상 빠지면 이제 좋지 않은 자리였는데 좀 빠지고는 있어요. 지금 코스닥 지수는 일단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열리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시장이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 시장이었는데 그 흐름들이 좀 생각보다 좀 더 세게 나오네요. 예, 더 세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개별 종목들은 3일 이상 지금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골치가 아픈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 이거 좀 어려운 시장들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들 입장에서는. 자,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시작한 지 한 4분 정도 된 수준인데 벌써 지금 한 830억 정도 매수세들을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개인은 570억, 뭐 기관 투자가들 한 1,400억 정도 매도세들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가들이 380억 정도 매수,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62억 정도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만큼 강하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었던 수급적인 요인들,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재 좀 살펴보면은 일단 뭐 여기서 눈에 띄게는 아닙니다만 들어온 물량들을 지금 다 빼내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까지도 좀 드는 상황들이거든요.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좋지만은 않은 상황들,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그럼 결국 시장은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도 유지해야 된다. 뭐 좋게 얘기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한 요인들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기대를 가져줄 만한 요인들이 계속해서 좀 없어지네요. 예.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빠지는 듯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는 모습들이죠. 어제 시장에서는 900억 정도로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이것들이 다시 한번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장 시작 5분 만에 이 정도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느냐? 전기전자 운수장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부분이고요. 운수장비는 현대기차, 기아가 대부분이고 그 뒤에 조선주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이 여기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 자체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대형주들을
이렇게 강하게 사면서 중형주 소형주에서 움직임이 별로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최근에 있었던 흐름들, 이번 주에 대한 흐름들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4,600억 정도를 샀고요. 그중 전기전자를 3,700억을 샀어요. 제조업 왜 빼먹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조업은 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주 서비스업 빼고 다 들어가는 게 제조업이에요. 뭐 철강도 들어가고요.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학주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없어서 제가 제조업은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는 4,600억 정도 중에서 3,700억을 이번 주에만 전기전자에 담고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거든요. 11월부터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거 더합니다. 11월부터 움직임 살펴보면은 자, 코스피 6조를 외국인들이 사는 동안 6조 9천억을 전기전자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수를 그래도 좀 받쳐주고 있는 시장인데 뭘로 받쳐주고 있느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다른 종목들이 지수를 받쳐주면 업종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타난다고 해봤자 며칠 나고 돌고 며칠 나고 돌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순환매 장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서는 쫓아다니는 것들은 쫓아다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참 좋지만 이것들이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되게 어려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을 찾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나마 팩트로 보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의 매매를 하거나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라고 하겠죠. 대부분은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러면 지수 관련 움직임에 베팅하는 게 오히려 좀 낫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 다 모르겠다 그러면 쉬어라 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얘기로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종목 조금만 더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플로우가 결국 또 시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한번 좀 얘기 좀 더 가볼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 업종별로에서는 종이목재 업종들이 좀 오르는 모습들입니다. 영풍재지, 신풍재지, 대형포장 같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운수장비 업종들 역시도 2.66% 강세가 보이고 있죠. 아마 자동차주들에 대한 강세가 주요한 원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역시나 DIC, 현대, 위아, SL과 같은 내연차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판박이죠. 포드가 지금 좀 어제 시장에서 올라왔던 것들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결국 어제 시장에서 2차 전지주가 2차 전기차로 확실하게 분류가 되는 테슬라가 올랐다가 오늘 시장에서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포드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포드가 올라오니까 내연차라고 일단 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내연차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오는 미국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이 그대로 좀 반영되는 흐름들이지 않는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철강금속 업종도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강공업, 하이스틸, 고려제강, 포스코 강판, 세아홀딩스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네요. 섹터별로 이제 조금 중소형주들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중소형주들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골판지 제조업체라고 볼 수 있었던 아까 봤던 종이목재 업종들이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뭐 로스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것 같아 보이고요. 자동차 대표주들 역시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 철강 주요 종목이라고 해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밥솥 뭐 이런 종목들 제지는 이제 골판지랑 같은 용적으로 엮이면 되고 오픈베이스 뭐 조선주들 좀 올라오고 조선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강하죠. 뭐 초반부 방송 이제 지난주 뭐 이때 좀 말씀드렸는데 수주가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수주가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선주들 자체가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들은 생각들은 일단 좀 드는 자리인 것 같고요. 정유업체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그래도 비교적 강한 모습들 비교적이긴 하지만 강한 모습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달라지는 거는 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 방송을 좀 진행할 때부터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이슈인데 기껏 가봐야 3053이고 떨어져 봐야 2900인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흐름들이 여전히 좀 유효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도 그랬고 그저께 그러니까 계속 최근 들어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의 키는 3월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월이에요. 그러니까 3월 되면 반전될 거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슈인 FOMC 회의가 3월에 예정돼 있잖아요. 뭐 물론 1월에도 예정돼 있고 5월에도 예정돼 있습니다만
3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최근에 연준 인사들 컨센서스를 보면은 금리 인상이 올해 2번에서 3번 정도 예정되어 있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3월 달 정도에 인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의견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1년에 8번 열리거든요. FOMC 회의가. 그 중에서 2, 3회를 지금 2, 3회 정도 선에서 금리 인상, 2, 3회 정도 금리를 올릴 거라고 판단을 하면은 일단 상반기에 한 번에서 2번, 하반기에 한 번, 혹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2번, 이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3월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한번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들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제 의견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혀 중요할 필요는 없는데 3월달 정도의 금리 인상이 한번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구체화는 돼 가겠죠. 그러면은 금리가 쭉 하락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다가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는 뭐 역사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룸은 진짜 1, 2, 3월 달밖에 없습니다. 매매하기 편한 시기가. 올해 시장에서는 1, 2, 3월 달 동안에 그나마 이 3월 달 이때보다는 편한 증시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받쳐주고 있는데 그 뒤를 뭔가 또 받쳐줘야 됩니다. 개별주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잡으시려고 하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으실 거고 요 안에서 좀 뭔가 좀 편한 장이 오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뭔가 나타나 줘야 돼요. 일단 현대차가 뭔가 등판하는 듯한 기미가 조금씩 연출이 되고 있고 정유주들 이제 뭔가 좀 움직이려고 하나라는 느낌도 좀 주고 있고 철강주들, 조선주들 약간 좀 뭔가 웅크리면서 뭔가 힘을 좀 응축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는데 이 종목들이 추세를 전환하기 전까지는 지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매매하기 적합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또 힘든 장세도 좀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최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고 그 뒤에 등판하려고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시장에서 2,900까지 깨거나 내려간다거나 부정적인 전망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전망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다. 그리고 좋은 전망으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3월 달에 다가올수록 점점 더 불거질 거고 1월 말에 갈수록 불거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FOMC 회의 직후에 점점 불거질 거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들인데 그 시간 내 지수가 좀 돌아서 한 달이든 2달이건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매매하기 편한 환경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조금 몸 좀 사리면서 매매를 하셔라. 계좌 좀 어떻게 좀 사리면서 매매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오늘 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